이번 사연은 며느리 혼자 제사 음식 준비하라고 해놓고 백화점 쇼핑하고 온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칼춤을 추고 이혼 선언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여자입니다. 너무 속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이라도 써보네요. 여러분들도 시댁에 가면 혼자 일을 다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결혼 5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앞으로도 이대로면 어쩌나 싶어서 진짜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댁 식구 중 한 명이라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니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8살 차이가 나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새언니가 왔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라 새언니가 저희 집안일을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평소에도 시댁 청소, 빨래, 온갖 뒤치다꺼리를 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늘었다고 단순하게만 여겼어요. 야자를 할 때니까 학교 다녀와서 방 정리고 뭐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바빴고 주말에는 새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쉬거나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새언니가 진짜 많이 희생을 해준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3년 정도 살고 분가를 했었는데 얼마나 제가 얄미웠을까 싶습니다. 저랑 남편은 대학 동기인데요. 워낙 성격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편한 사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자상한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데이트할 때나 시간을 보내면서 느껴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먼저 결혼한 주변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도 요즘에는 남자도 집안일 다 해야 하고 시댁에서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한다길래 시월드 시집살이 이런 건 고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상한 개뿔 결혼하니까 시댁 집안일이 전부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걷기는 하시는데 뼈가 약해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금방 부러지고 쿡쿡 찌르는 통증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거의 제가 옆에 딱 붙어서 일을 해야 했죠. 시댁에는 1년에 4번의 제사가 있는데 형제들이 다 모르는 척해서 둘째 아들인 시아버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저는 제사 3일 전만 되면 그때부터 달달 볶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나물은 뭘 무쳐야 되고 저는 뭘 해야 하고 저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맛이 있었니 없었니 난리를 치시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어요. 심지어는 긴장성 두통이랑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 제사까지 준비하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장 보는 것까지는 남편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음식 준비는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하니까 혼자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열받는 건 누군지 아세요? 옆에서 한숨 쉬면서 맨날 죽겠다 하는 시어머니? 아니요. 시어머니에게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몸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니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빨리 끝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이고 가장 열받는 건 바로 시누이입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왜 있는지 요즘 정확하게 이해하는 중이에요. 시누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여러 남자 만나보면서 고르느라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시댁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자기 집안일이면 좀 같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몸 불편한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도 그 나이 먹도록 느낀 바가 없었을까요? 제가 가면 마치 자기 밥 차려줄 사람이 온 것처럼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다, 오늘은 사과가 먹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저에게 툭툭 던집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는 척하고 싶어요.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사 먹어야지 저한테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있으면 시어머니가 신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장 볼 때 좀 사다 주면 되지 왜 그러고 있냐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신우는 말만 툭 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남친인지 뭔지랑 계속 통화만 하고 있어요.
그럼 전 부엌에서 음식하면서 울어가 치밀어서 행주라도 던져버릴까 고민하다가 겨우 참고 있죠. 실컷 통화를 했다 싶으면 나와서는 밥이 얼마나 되었나 물어보고 아직 덜 된 것 같으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냐고 툴툴거립니다. 4년 동안은 그런 말이 들려도 참고 빨리 해주겠다고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더 이상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며칠 전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저는 그 전날부터 가서 음식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밥 한 끼 하자고 하는데 술 안 먹고 밥만 먹으면 안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고 혼자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신우가 또 지랄병이 도져서 저에게 태연하게 밥 차려달라고 그러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사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힘든데 직접 차려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으라고요. 신우는 TV 앞에서 앉아서 선풍기를 쐬면서 폰을 보고 있다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했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열이 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가씨 뒤치다꺼리 하려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아가씨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라고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분이 상하든 말든 제가 지금 전이고 뭐고 다 하고 있는 걸 알면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도 핀트가 나갔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할수록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나이 먹도록 본인 밥 하나도 못 차려 먹게 키우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진짜 야속한 거예요. 이런 날 꼭 지 친구 만나러 가야 되나 싶어서 집에 오자마자 막 퍼부었습니다. 술도 안 먹는다고 하더니 만땅 취해서 왔길래 등짝을 때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했어요. 애가 없으니까 그냥 너랑 안 살면 된다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남편도 당황했는지 내일은 꼭 가서 자기가 돕겠다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번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가씨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맨날 계약직 알바 전전하다가 이제 좀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렇게 살아요? 대학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 삼수에서는 어중간한 곳 영문과 졸업하고 또 눈은 엄청 높아서 웬만한 곳 들어가지도 않고 학원에서만 일 찔끔하고 있습니다. 30이 넘도록 집에서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지 엄마가 오냐오냐 하니까 사람을 아주 망쳐놓은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한숨이 푹푹 나오고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날은 그냥 빨리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시할아버지 제사 당일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어제처럼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와서 좀 돕고 빨리 끝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미안했는지 빨리 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오전부터 시댁에서 언제 오냐,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냐 난리도 아니길래 반차를 써서 2시쯤 갔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길래 요 앞 슈퍼나 갔나 보다 싶어서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음식이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6시 마치면 와서 도울 거고 시어머니는 곧 오실 거니까 그때 맞춰서 천천히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오전에 뭘 해먹었는지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접시를 산처럼 쌓아놔서 음식할 식기류가 없더라고요. 거실에는 신우가 벗어놓은 옷들이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고 소주병도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걸 드셨을 리는 없고 딱 봐도 신우죠. 한숨이 푹푹 나오고 신우는 도대체 집에서 뭘 하나 싶어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좋게 넘어가자 생각하고 차근차근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손목이 안 좋은데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니 손목이 많이 시큰거리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설거지 다 하고 물 한 잔 먹고 있어도 아무도 안 오길래 결국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혼자 음식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청소까지 다 하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랑 신우는 백화점에 있다는 겁니다. 신우가 며칠 뒤에 상대 남자 집에 인사를 갈 건데 옷이 없어서 사러 왔다고요? 순간 속에서 열이 확 받아서 꼭 그걸 오늘 해야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네가 할 음식을 다 하고 있을 건데 사람 많아서 뭐 하냐고, 그냥 준비할 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신우가 전화를 넘겨봤더니 음식 그거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언니한테 어려운 거 아닐 거니까 얼른 끝내고 쉬고 있으라고 하고 툭 끊었습니다. 저는 진짜 얼척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걸까 싶어서 행주도 던져버리고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이때 저희 새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싶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속이 너무 답답해서 새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며 사과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런 꼴 보이는 게 좋지 않겠다 싶어서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이렇게 된 거 빨리 하고 꼴 보기 싫은 인간들하고 헤어지자 싶어서 깨끗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어머니랑 신우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걸어다니는 것이 힘들었는지 오자마자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하고, 시누이는 저를 본체만 채 하더니 방으로 옷을 가지고 슝 들어가는 겁니다. 참 사람이 예의가 어떻게 저렇게 없을까 싶어서 속으로 욕이 다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딸내미 시집 보내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좋은 옷 입혀놓으니 좋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들어보니까 돈도 다 시어머니가 내주셨더라고요. 정장 2벌 원피스 1개를 샀는데 돈 100만 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순간 그 말을 듣는데 현타가 오는데, 아니 자기네 딸은 저렇게 망나니처럼 사는데 저는 이 집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저는 대충 다리를 주무르는 척하고는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괜히 거기 있다가 열불나서 사고 칠 것 같아서 따로 있자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네가 뭘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냐면서 웃으면서 요즘 애들은 진짜 고생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속이 답답해서 주방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신우가 주방으로 오더니 자기가 블랙 사파이어 포도를 사왔다고 탁 던지면서 이거 이따 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얼마나 저에 대해서 배려가 없으면 인사도 안 하더니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포도 씻어오란 소리가 할 수 있나 싶은 거예요. 순간 화가 나서 아가씨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사람 시키고 싶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그깟 과일 하나 못 씻어 먹어서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었어요. 신우는 제가 흥분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더니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냐고 백화점 같이 안 가서 그러는 거냐고 씨부리더라고요. 그 말에 폭발해버린 저는 들고 있던 포도를 던져버리고 누가 지금 그깟 백화점 못 가서 이러는 줄 아느냐고 예의를 뒤로 배워먹은 거냐고 해버렸습니다. 신우도 이걸 보니 화가 났는지 미쳤냐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내가 안 미칠 수 있겠냐.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왜 이딴 취급이나 받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부모님에게 죄송해서 미쳐버린 것 같다. 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주방으로 와서는 왜 싸우냐고 말리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 꼴보기가 싫어서 시어머니 손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맨날 딸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며느리는 공짜로 빌려준 시녀 같았냐고 5년 동안 참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시녀 취급을 했다고 그러냐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하길래 그럼 그동안 음식이고 뭐고 맨날 나한테 다 시키고 둘은 뭘 했느냐고 물었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고생한 사람한테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아가씨도 저한테 고기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집이 열리면 돈 나오는 지갑이라고 생각하고나 있고 하며 제가 한참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식구끼리 왜 얼굴 붉히게 하고 있어. 당신도 화나는 일 있어도 좀 참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시댁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말리려고 하길래 너도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고 힘든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나랑 헤어지고 알아서 살라고 하고 짐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뛰쳐나오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네가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하길래 어차피 시댁에서 땡전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하고 헤어지면 그만이다. 아파트는 내 지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 아들 데리고 살아라 해버렸죠. 그리고 신우한테는 그런 인성으로 어디 좋은 집에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고 인성머리부터 뜯어고치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오긴 했는데 안 받았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저는 더 이상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남편이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보고 친정으로 가서 이혼 준비하려는 마음이에요. 신우가 더 대든다 싶으면 그냥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버리고 이혼하려고요. 시댁 식구들이 먼저 예의를 차려야 저도 차리죠. 이러고 나니까 시원하긴 하고 남편이 제 눈치 보면서 집안일 도맡아서 하고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에게 한마디씩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도가 있어서 못되게 구는 사람보다 멍청해서 못되게 구는 사람이 더 독한 법이죠. 시댁 식구들 남편 모두 후자에 속하는 사람 같네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